인종차별적인 낙서가 잇따라 발견된 플러싱 머레이 힐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감세안을 성공시킨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새 건강보험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얼 아이디법 시행에 따라 뉴욕주 거주자는 국내선 탑승 시 연방정부 발행 신분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운전면허증 취득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2018년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러싱 머레이 힐역의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인종차별적인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난주 한인들의 요구에 MTA가 즉각 답했습니다. MTA는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 힐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주변 상인 등 한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무력 시위를 한 다음 날 설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먹자골목 상인번영의 김영환 회장은 카메라 설치와 더불어 지난 연휴 기간 MTA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역사와 주변을 순찰하는 등 안전을 위한 경계가 강화되었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기에 추진력이 더해지고 결국 새 건강보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 감세법의 일환으로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이 없어졌다며 이제 폐기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가 감세되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오바마 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 케어의 많은 부분은 상존 유효하며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신규 가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과반 표결 법안으로 만들면서도 폐기에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공화당은 2010년 말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후 지난해까지 거의 60차례에 걸쳐 폐기를 시도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단순 과반 처리법으로 만든 뒤 완전 폐기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세법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도 플로리다 팜비치에 자신의 소유 마라라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왕의 성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리는 마라라고를 겨울 백악관이라 칭하며 휴가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적 여론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주도 내년 1월부터는 국내선 이용 시 연방정부 발행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주는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10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뉴욕주에서도 내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욕의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리얼 아이디법이 제정됐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항공 이용 시 운전 면허증 외 여권,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는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일반 운전 면허증이나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운전 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됩니다. 뉴저지주는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일반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17 50센트의 교체 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만큼의 리얼 아이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운전면허증 취득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한인사회 연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에서 16년까지 버겐 카운티 로다이 차량국 전 직원 로드만 로라 등 직원 2명은 1인당 평균 $700를 받고 불법 운전면허 취득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시험을 보지도 않은 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입니다. 또 아이디얼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스쿨버스 업체의 대표 마수드 아흐메디는 운전면허 불법 취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자신의 직원 3명을 비롯 일반인 4명에게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로드만 로라는 이 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최소 2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라에게는 2급 공권남용, 범죄 모의, 컴퓨터 사기 등이 적용됐으며 아흐메디 등 나머지 9명에게는 2급 범죄 모의와 컴퓨터 사기, 3급 공공기록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로다이 차량국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 중 한 곳이어서 수사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얼마든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았지만 최근 몇 년간 운전면허 부정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차량국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한인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2018년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재산세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해 올해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해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혁법에 따른 주택 건물 소유주들의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제개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지방세 공제 혜택이 $10,000로 제한되면서 재산세 대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세제법에는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공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 조세국은 관할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 같은 조기 납부 허용 계획을 늦어도 28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을 통한 경우는 12월 29일 사무실 오픈 시간까지 납부해야 하고 온라인 납부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그동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켜왔고 이번 연방정부의 세제개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뉴욕 주민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불체자 신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만으로 이민자들이 미국을 나쁘게 물들이고 있다는 지적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3명 중 1명은 외국태생 이민자이고 외국태생 재소자 중 90% 이상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가 21일 공개한 2017 회계년도 4분기 기준 연방구치소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소자 18만 5,507명 중 5만 8,760명이 귀화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태생 이민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외국 국적자 3만 7,557명 중 94%, 35,334명이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1,209명은 현재 국적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이들의 범죄 유형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들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국을 마약 남용의 위기로 몰아넣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주나 지역 단위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중 51%가 추방 명령을 받았고 38%는 ICE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빈곤 지역으로 꼽히던 곳 할렘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일자리와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할렘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트 할렘의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37% 증가하면서 뉴욕시 전체 평균 성장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스트 할렘의 사업체 수는 1,750개였으며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39,980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 37%, 일자리 30%가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51%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이 지역 사업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종업원 5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 100명이 넘는 사업체는 2%에 불과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스트 할렘은 엄청난 성장 중에 있고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렘의 인구수는 지난해 12만 4,300명으로 2010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인구의 10명 중 8명은 맨해튼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의 뒷면 여전히 가난과 범죄가 남아있지만 범죄율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소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 오프라인 지출을 추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를 인용해 최근 2달간 소매업체들이 경제 호조에 힘입어 크리스마스 특수를 맛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업체 자동차를 제외한 매출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7% 증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매출은 18.1%나 늘어났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23일의 매출은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소비자들이 임금 인상과 낮은 실업률 등에 힘입어 지갑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 시장 분석 전문가는 올해를 소매업체들의 큰 승리의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 놀스트롬, 올드보이 등은 이어지는 연말 매출을 노려 파격적인 추가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남은 2017년 마지막 주 소비자들은 69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매업이 특수를 맞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립대학에서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시 계열과 캘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오늘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이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칼리지 for all이란 이름의 이번 프로그램은 주에서 걷는 3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 재산세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이 내년 주민 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선 내년 6월 13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58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주요 박물관들이 내년 무료 입장을 실시합니다. 남가주 박물관협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뮤지엄스 프리 for all day 연례 행사로 인해 내년 1월 28일 하루 동안 LA 카운티 박물관과 다운타운 현대미술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말리부의 게티 빌라 등 3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1일 한인을 포함한 롱아일랜드 사이오세 고등학교 학생 5명이 지난 8월 학교 건물에서 발견된 인종 혐오성 낙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학교 문과 벽, 창문 등에 반유대주의 낙서를 한 혐의입니다. 히스패닉 갱단을 의미하는 MS-13과 갱단 멤버로 추정되는 이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붙잡힌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임기를 마친 김규환 뉴욕 총영사가 귀임하고 박효성 신임 뉴욕 총영사가 다음 주말 부임합니다. 박 신임 총영사는 오는 30일 JFK 공항을 통해 뉴욕에 도착한 후 내년 1월 2일 동포 언론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 총영사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는 3월 중순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예약자에 한해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EAP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며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난방기기 구매와 수리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6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지 등과 가구 수입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내달 2일부터 트리 사이클을 진행합니다. 트리 사이클은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행사로 13일까지 이어지며 수거한 나무는 톱밥으로 만들어 뉴욕시 전역의 공원과 놀이터 등지의 거름으로 사용됩니다. 트리 장식에 사용됐던 전구 등 장식물을 제거한 뒤 수거 날짜에 맞춰 내놓아야 하며 이와 함께 시 전역의 공원에서도 멀치 페스트 행사가 실시돼 트리가 수거되고 재활용됩니다. 죄니안 변호사 부부는 지난 23일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4,000를 기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2차 모금이 지난주 $22,200가 추가로 모금돼 현재까지 총 $302,900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교생의 노래와 율동으로 크리스마스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는 지난 23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12월 원로엠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토요 금요학교 학생들이 12월 16일과 23일 14주의 1학기 학사 일정을 마치고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6, 7주간의 겨울방학이 끝나면 내년 2월 초 개강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의 날씨 속에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